미국과 한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지금은 오늘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 뉴스가 있어서 저도 날마다 정말 이 이슈를 다 팔로우하기 힘든 헉헉거린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대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 어느 단계인데 왜 이걸 두려워하는가? 그러면 인공지능은 꼭 두려워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앞으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요, 이만저만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무서운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인공지능을 만든 그 갓파더가,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구글을 그만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전해드리는데 저도 본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모든 이코노미스트, 잡지 애틀란틱 이런 곳에 실린 것, 그리고 각종 중요한 그 신문들의 컬럼리스트들, 전문가, BBC 방송, 굉장히 많은 매체를 한꺼번에 제가 좀 대략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이게 지금 일상생활에 이미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만일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컴퓨터를 보시는 분이라면 사용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직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알려드리겠고요. 이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이미 또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2024년도 선거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화 전쟁도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럼 가만히 뭔가 그 악인이 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미국과 세계는 이런 부분들,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제일 처음 시작은 이제 2019년도에 오픈아이라는 이 그룹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어떠한 것으로 문장을 만들고, 인공지능이라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문장을 만들고 어떠한 그 지침을 주지 않아도 그걸 또 어떤 문장을 해석한다던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도 되지만 한국어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정보, 이런 것들을 나쁜 방향으로 선전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죠. 2022년 지난해 12월 달에 이 오픈 AI가 능력이 너무너무 늘어났는데 결국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막 보기 시작했고 해서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놀라운 답변을 줄 수가 있어? 이기도 하지만 저처럼 뉴스에 관한 레이티스트를 물어보면 늘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야마다 다른 거죠. 단순한 것, 기억하는 것, 이런 것 데이터가 쫙 축적돼 있으니까 최근의 것을 빼놓고는 그런 것은 변호사가 됐건 의사, 또 목사 이런 분들이 평소에 머리에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잘 끄집어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막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히 레이티스트 뉴스에 대해서는 막 주장을 하다가 또 이렇잖아 하면은 금방 또 꼬리를 확 내립니다. 그게 이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뉴욕타임스는 전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뭔가가 필요하다는 도구보다는
좀 장난감과 같다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텃밭이 뭐 한 평짜리가 있다. 여기에 무엇을 심으면 좋겠는가? 지금은 6월 달인데 뭐 깻잎이 좋아, 뭐 호박씨를 뿌리는 게 좋아, 아니면 뭐 우리 날씨의 상황과 맞추면은 도마도가 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때로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그걸 아주 재미있게 하니까.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어떤 기자는 우리가 카메라가 있죠. 전문적인 카메라가 있는데 저도 지금 여러분들께 이걸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전에 카메라도 저는 뭐 한 뭐 299달러짜리를 썼지 뭐 대단하게 비싼 것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장비가 부품도 크고 뭐 일일이 불편하고 뭐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그 불편함보다는 뭐 미인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닌데 간편한 게 좋다 해서 지금은 아이폰을 쓰고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작은 299달러짜리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카메라가 있어도 전화기 카메라를 쓰시잖아요. 너무 편하니까 항상 내 손 안에 있는 거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아무리 뭐 아이폰의 카메라가 좋다고 하지만 전문 카메라만큼이야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뭐를 세팅을 하고 막 부피도 크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좋다. 완벽에 가까울수록 퀄리티는 좋지만 사람들은 퀄리티 대신에 편리함을 선택하는 식으로 인공지능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쓰고요. 헐리우드 작가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인공지능도 그 파업을 하는 원인에 포함이 됩니다. 뭐 아이에게 뭐 퀀텀 이론이 어떻다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물리학 양자 이론을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드닝 앞서 말씀드렸죠. 운동. 뭐 나는 지금 이런 형편인데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뭐 밤늦게 오고 하면은 그 설명을 쫙 해줘요. 음식에 대해서도 선물, 내가 웨딩에 가서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뭐 이메일 논문 같은 것은 취링 이슈까지 지금 이미 나아갔고요. 숙제, 언어 아주 중요하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쉽게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딱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컴퓨터라든가 휴대폰만 있으면 인터넷만 있으면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저 뭐 지금 한 달에 $20씩 내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가장 간편하게 오픈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약자 알파벳 A, I, Intelligence, Artificial 해서 오픈 열다 할 때 오픈 AI라고 찍으시면은 쫙 나옵니다.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뭐 이메일과 패스워드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밖에 다른 그래픽이 있는 돈 내는 기타 등등도 있지만 제일 평범한 것 제가 방송으로 그냥 오픈 AI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많이 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잘 쓰니까 이메일 같은 것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테네시주에 있는 반더빌트 대학교에서 막 총격 사건이 나고 어떤 그 조의를 표시하고 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쫙 보내서 얼마나 학생들이 화를 내고 이게 지금 되는 말이야? 나중에는 또 어떨지 모르죠. 해서 학교에서 대대적인 사과도 했습니다. 맨 아래 이거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문장이다 하는 것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튼 요즘은 뭐 벨 이라고 해서 아주 매력적인 막 비주얼까지 보여주는 예술에서의 창의성 여기까지 이제 끌어올라가진 그런 이제 인공지능의 여러 매력도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구글도 만들고 뭐 등등 하니까는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위험한 방식과 좋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그런데 중요한 건 전문가들은 지금 인공지능의 아버지라는 분이 구글을 나와서 전에 이제 뭐 캐나다에서 교수도 하셨고요. 그런 것을 만드는 뭐 대학원생들과 같이 만든 그 아버지께서 나는 이제 나이도 75세나 됐고 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다니는 한 우리 회사에서도 구글에서도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뭔가를 내놨는데 해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를 나가서 내가 위험성을 경고한다 하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해서 엄청난 막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다가올 수 있는 이러한 일에 전문가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가? 충분한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다는 거죠. 핵무기 기술이요. 오히려 이거 인공지능을 핵무기에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핵무기 기술의 범위가 인공지능보다 훨씬 좁습니다. 핵무기는 단지 군사적인 것에만 하나니까. 그에 비해서 인공지능은 문화, 정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의 생활, 모든 것을 다 처음에는 나를 편안하게 해줬다가 인공지능의 마지막은 어디요? 인간의 언어를 넘고 또 넘어 인간보다 훨씬 더한 지능으로 인간을 말살시킬 수도 있다. 종의 멸종론 같은 것, 진화론, 찰스 다윈 이런 것 이렇게 넘어서 인공지능이 그 위에 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직업이요? 우리가 블루칼러 일자리가 기계에 빼앗겼습니다. 자동화. 그 기계에 빼앗기고 기계에 빼앗긴 일자리를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발전을 못 시켜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많습니다. 블루칼러 일자리들을 기계에 빼앗기는 동안 민주당이 블루칼러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딱 위로 올라가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화이트 칼러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의 뜻, 단어 사이사이 맥락 같은 것을 잘 이해를 하는 이 능력이 이젠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미 축적된 구글 같은 데 쌓인 많은 것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것을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자동화죠. 인공지능은. 머신을 통한 자동화가 아니라 아마존의 그 창고에 로봇 기계가 막 물건을 쌓고 내리고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계산하고 산술적으로 자동화를 막 해서 시간을 절약해주고 하는 IBM이 이번에 발표한 게 그거잖아요. 백오피스의 일자리 3분의 1은 새로 채워넣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할 것이다. 증권에 관한 것이라든가 보험, 데이터 프로세싱 같은 것. 화이트 칼러 잡이잖아요. 출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전자제품 마케팅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 충분히 잘합니다. 앞으로 텔레마케터 없어진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어디에 전화를 걸었어야지 될 일이 있는데 24시간인 경우도 있지만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도 그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게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제가 정말 잘 못 알아들어서 미안해서 자꾸만 물어봐야지 될 그럴 정도가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인공지능이 곧 못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영향을 적게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농업도 기계화가 다 돼 있지만 기계화가 돼도 마지막 부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제조업, 이게 참 제가 돌고 어떤 부분은 어찌 보면은 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분에서 마지막에 인간이 해야지 되는 것, 벌목도 마찬가지고요. 식품 제조, 광산,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일 시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가스 같은 것도, 그리고 무슨 음식 서비스, 가구 제조, 플라스틱 고무 제조 분야에서는 또 마지막 부분에 지금 기계의 자동화가 될 건 다 된 거예요, 이미. 마지막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여기까지는 인공지능이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도에 어떤 그 선거에 그 영향을 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으로 오기 하루 전에 재선에 출마합니다 하고 이것도 역시 비디오로 잘 만들어진 3분 4초짜리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국정연설하면 바로 이제 야당에서 대응연설을 하는 것처럼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비디오를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어둡게 기분 나쁘게 불길한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이 돼서 활짝 웃는 그때였거든요. 그 화면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시커멓게 불길하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던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이미지라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미지 이거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오디오도 전에도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디오도 이 사람이 라라라라라 하고 얘기한 그 억양이라든가 아니면 데모크라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단어라든가 하는 것에서 한 음절, 반 음절, 10분의 1 음절씩을 다 따서 인공지능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내 귀가 그렇게 들었는데 왜 그래? 하고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수백만 명, 심지어 수천만 명에게 즉시에 배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거 아니다. 인공지능이다. 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들어서 내 귀에 어머 그러네 하고 귀가 인식을 해버렸는데 선거에서도 그렇고 또 인공지능이 이미 문화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픈 AI 뿐만이 아니라 오픈 AI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구글, 뭐 페이스북 다 나름대로 인공지능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물어봤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걱정 이게 과장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 챗GPT가 아니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게 아닙니다. 그 과학적으로 압도적인 그 증거로 합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실이고 주로 인간이 활동하는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고 지구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챗 GPT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똑같이 뉴욕타임스가 물어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입니까? 하면 우파 계열의 챗 GPT는 라이징 GPT입니다. 지구의 기후는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 활동의 영향을 예측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작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는 호크스다, 가짜다라고 얘기해 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은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고 이 정도면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화전쟁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 살면서 뭐 미국이 아닌 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느끼는 점입니다. 꼭 우리가 인종차별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이시안 여성들은 별로 인종차별을 느끼지 않거든요. 백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뭐 지금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을 자세히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에이시안 남자분들은 인종차별을 상당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국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종차별이 어딨어 미국에. 인종차별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의 나라입니까? 하고 뉴욕타임스가 물어봤더니 챗 GPT는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막 싸우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게 많이 없어지고 진전이 있었고 제도적으로도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도 만들어지고 정책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종차별은 인종에 기반한 그런 차별은 존재합니다. 불평등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나라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우파적인 GPT, 인공지능은 미국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주체가 했는데 어디에 어떤 성향의 인공지능에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문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인공지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에요. 인공지능 최신 버전 그 GPT-4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릴 린치라든가 이게 증권계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이슬란드 같은 작은 나라가 이것을 이제 바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텍사스 어스틴에서 이번 주에 이 테크놀로지 정책 입안자나 투자가 전문가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핫토픽은 당연히 인공지능의 파워, 잠재력 이런 것이었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1월 달에가 발표가 됐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인공지능은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은 정말 우리가 카메라를 막 찾고 막 건전지를 넣고 이런 것 없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딱 찍고 저장을 하고 하는 편리함. 이런 것 편하고 그렇게 그런 소비자 상품처럼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앞에 몇 가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 몇몇 회사가 파워를 가질 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 나올 수가 있다.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의 미팅에서요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20% 이렇게 매팅을 했습니다. 결국은 개발 회사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투명하게 개발하고 어디까지 하고 그 인공지능의 갓파더 힌튼 교수가 지프리 힌튼 교수였죠. 그분이 나오면서 경고를 한 것처럼 그 관계자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요. 연방정부 규제자들, 의회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를 하는 것. 목요일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뭐 구글이나 인공지능 오픈 AI나 이런 회사 전문가들을 회사 CEO들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만났잖아요.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무부에서도 누가 갖고 이런 것을 하는데 정부는 이미 페이스북, 구글 또 무슨 뭐 유튜브 그게 구글이죠. 트위터 이런 회사가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줬던 그런 영향을 막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나라의 발전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뭔가를 오히려 더 예외로 해준 법을 만들어서 96년도의 법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올리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책임이 없다. 그 책임을 지려면 회사는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외를 두고 25년 이상을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야 이게 위험하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다른 나라와의 그런 경쟁도 있지만 워낙에 이런 회사들의 로비스트들이 워싱턴 DC에 각 주정부 청사에 쫙 포진을 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엄청 뿌린 그런 결과이기도 하는데 결국 그 회사가 그 회사잖아요. 그렇게 소셜미디어로 커서 광고받고 엄청나게 CEO들 돈 벌고 하는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지금 뿌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우파는 구글과 페이스북 이런 그 소셜미디어가 보수 의견을 망치고 있다. 뭐 실어주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좌파는 또 이런 회사들이 혐오 폭력적인 위협을 막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의사당 폭동까지 일으켰다.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기서 뺐잖아요.
단물은 다 빨아먹고 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가짜를 올리면서 구글에,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돈 엄청 갖다 줬습니다. 본인의 돈은 아니지만 모은 돈, 그 선거 기금 같은 것을. 그랬는데 아무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야지 되죠. 인공지능의 리더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의회가 소셜미디어 규제를 빨리 못하고 몇십 년 질질 끌었다면 이번에는 빨리 해야지 된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공지능 이 분야가 너무 빨리 개발되기 때문에 정부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규제 당국이 이걸 아무리 뭐 1000명의 테크놀로지 리더가 일단 뭐 6개월을 멈춰 보십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다 하고 해도 그렇게 말하고 발표하는 사이에 인공지능은 더 많은 발전이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고 계속 경고라도 해야지 되겠다 하고 구글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에는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팅까지 하면서 유럽연합은 아주 좀 광범위한 그런 그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한 37가지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그런 규정이 세계에서 통과가 됐답니다. 이탈리아는 뭐 챗GPT를 아예 금지시키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글로벌적인 공통적인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아직 없고요. 뭐 영국에서도 있고 하는데 뒤죽박죽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국가의 안전한가, 사생활 보호에 안전한가, 신뢰할 만한가, 투명성 이런 거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성,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또 사회의 지원을 받는 여러 무슨 뭐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이거 중요하다 하는 인식부터라도 하고 뭔가를 해야지 되는 아주 결정적인 출발점이 지금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 기술은 그 범위가 군사적인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인공지능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런데 거짓 정보의 바다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봤는데 이 인공지능은 맞춤형이잖아요. 그리고 말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딱 아주 막 카리스마 있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 우파의 인공지능이 각각 다른 답을 주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초인적인 사람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개발돼서 인간을 말종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니죠. 계몽주의가 준 가장 그 암울한 인간에 대한 선물이 인간이 어떤 때 멸종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뭐 그런 깨달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찰스 다윈이 오고 나서 그 같은 이제 종이 멸종되고 강한 종이 살아남고 이러한 것들을 쭉 보면서 그런 원동력이 인간을 어떤 더 강하게 만든 힘이 됐고 가능성이 됐고 운명 또 운명을 때로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무슨 막 그 열에 의해서 열사병에 의해서 사람이 다 멸종되고 죽는다. 이게 뭐 아닐 수도 있다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열어지고 하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또 뭐 컴퓨터가 개발이 됐고 소셜 미디어가 개발이 됐고 테크놀로지가 나와서 엄청나게 컴퓨터가 유죄다, 인터넷이 유죄다 이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초인적인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사람보다 훨씬 빨리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정확한 판단력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온다면 그러면 계몽주의가 우리에게 줬었던 인간이 멸종될 수도 있어 하는 것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멸종되는가 하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아무튼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미국은 일요일이고 한국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도 전해드리겠고 내일도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런 것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좀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시간상으로 얼만큼 전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조금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전해드린 것보다는 더 많은 내용이 준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일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슈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이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정확하게는 여기는 로스앤젤레스는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강혜신이었습니다.